왕가사한 남자가 천사행만 대응행으로 한국 영화 역대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등 영화계에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 와중에 드디어 올해 상반기 기대작인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개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제대로 된 할리우드 SF 영화라서 저도 많이 기대를 했던 영화였는데요. 실제로 관람을 해보니까 오랜만에 SF 덕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학 교사이자 우주생물학 전문가인 주인공 그레이스는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타우세티 행성계에 도착한 한 탐사 우주선에서 홀로 눈을 뜹니다. 오랜 냉동 수면의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을 겪던 그레이스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겨우 기억해냅니다. 페트로바선이라는 미지의 천체 현상으로 태양을 포함한 수많은 항성들이 죽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인류를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레이스가 탄 헤일메리호에 또 다른 미지의 우주선이 접근합니다. 인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외계 생명체 로키의 우주선이었죠. 지적 외계 종족과 처음으로 조우한 그레이스와 로키는 서로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두 종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임무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홀로 고립되고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우주 임무가 나오고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교류를 다뤘다는 점에서 마션, 인터스텔라, 컨택트의 조합이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우주선 안에서의 고립감을 묘사했다는 것에서 실화 바탕 영화인 아폴로 13도 연상이 되었고요. 저는 이번에 1회차는 용산 아이맥스로 2회차는 남양주 돌비 시네마로 관람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아이맥스 화면비로 나온 수준으로 아이맥스 분량이 굉장히 많고 우주의 풍경을 보여주는 SF다운 장면들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저는 아이맥스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돌비 시네마도 명암비가 장점인 만큼 어두운 우주선 내부의 장면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확실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영화가 애초에 아이맥스 포맷을 맞춰 촬영되는 영화인 만큼 아이맥스 관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아이맥스를 추천드리는 게 단순히 영상미뿐만이 아니라요. 이 영화가 주인공이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장면은 일반 화면비로, 반대로 우주를 떠도는 현재 시점은 전부 다 아이맥스 화면비로 보여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지구에서의 기억은 비좁은 화면으로 보여주고 홀로 남겨진 우주선의 풍경은 광활한 아이맥스 화면비로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고립감과 기억의 흐릿함을 극대화하는 연출 기법으로 활용한 거죠. 아이맥스라는 포맷을 이렇게 연출적인 요소로 활용했다는 것도 인상 깊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크린X랑 4DX 포맷도 홍보를 많이 하긴 하던데 관람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효과가 나오는 장면이 많지 않아서 평이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한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하드 SF 영화조는 드물게 외계 생물학을 제대로 다루는 설정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항성을 옮겨다니며 별빛을 에너지원으로 번식해 별을 약화시키는 산세포 생물의 존재라든지 암석형 물질 기반의 외계 생명체 로키의 묘사도 굉장히 좋았고요. 와이어를 연결해 모듈을 둘로 분리 후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중력을 발생시키는 헤일메리오의 독특한 구조라든지 초록빛 대기를 가진 행성 에이디리언의 묘사 등 SF만이라면 좋아할 만한 탄탄한 과학적 설정들을 구경한 재미가 확실한 영화였습니다. 확실히 마션 작가의 소설 원작이라 SF 장르적인 기초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영화 초중반부에 그레이스와 같은 이유로 타우세티에 온 로키와 조우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언어학자가 인류와 조우한 외계 생명체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컨택트를 코믹하게 풀어낸 느낌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의 한정된 러닝타임으로 이 과정을 급하게 넘어가는 게 아쉬웠지만 보여줘야 할 게 많은 영화니까요. 이 영화는 결국 그레이스와 로키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며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일종의 코믹 버드무비 장르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스꽝스럽고 장난기 있는 두 캐릭터의 티키타카를 보는 재미가 이 영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똑똑하지만 어딘가 모자란 주인공을 연기하는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도 훌륭했고요. 다만 우주 스펙터클을 기대하고 온 관객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훌륭한 우주 SF적인 비주얼도 보여주는 영화지만 2시간 36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지구에서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회상씬과 우주선 내부에서의 이 두 주인공의 상호작용에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반부는 지루하다고 느낄만한 요소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가벼운 코미디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 재밌게 봤다는 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 모험 스펙타클보다는 에드 아스트라, 마션처럼 고립된 우주에서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캐릭터 사이의 교감에 집중한 영화라는 것만 이해하면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완성도 높은 SF 영화이기에 SF 마니아라면 무조건 봐야 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흥행에도 성공해서 앞으로도 이런 정통 SF 영화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